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웹툰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웹툰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대학이겠죠. 대학에서도 4년제, 그리고 2, 3년제 전문대학, 세 번째는 학원, 네 번째는 독학,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학에는 뭐 유튜브나 온라인 클래스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하는 방식일 테고요. 오늘은 이 4가지 웹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화 대학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장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과제를 통해서 작품을 하게 된다는 것,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되고, 작가가 된 이후로도 학교라는 인맥이 작용을 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교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선배나 뭐 동기들 중에 먼저 데뷔를 한 사람들에게 가서 뭐 어시 자리를 얻기도 용이하고, 내가 먼저 데뷔를 한다면은 나중에 동기나 후배들을 내 어시로 고용할 때도 편하겠죠. 실력이 좋을 경우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교수님들을 통해서 일거리를 받거나 연재처와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도 있을 겁니다. 웹툰 PD나 만화학원 강사 이런 것처럼 대학 졸업장을 이용을 해서 업계에 관련한 곳에 취직을 할 때도 용이할 겁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등록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 그리고 만화과를 나온다는 것은 사실 만화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이 졸업장을 정말 아무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 만화 대학 졸업장이 보장해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배움과 경쟁, 노력, 인적 네트워크 풀을 이용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웹툰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할 때만이 졸업장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겠죠. 이 만화학과를 쪼개서 4년제와 2, 3년제 전문대학을 한번 나눠서 들여다보자면요, 먼저 4년제, 장점이 있다면은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만화 외적인 공부를 같이 겸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만화학과로 유명한 곳일 경우에는 학생들의 실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므로 동기나 선후배 간의 실력들이 상당히 높고 이미 업계에 많이 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 도중에도 자극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고, 선후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정보 교류를 할 수도 있겠죠. 단점이 있다면은 현재 거의 모든 4년제 웹툰 학과에서 웹툰 현역 교수가 거의 없다는 것, 이게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웹툰과 관련 없는 전공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그 학교들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들었던 불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결이 대중상업예술보다는 예술에 기반한 수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거는 작가주의 결의 작품을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대중상업예술 웹툰을 하려는 분들께는 단점이라고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2, 3년제 만화학과 전문대를 말하겠죠. 장점을 먼저 보자면 웹툰 현역 작가들이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유용하고 실제로 사용 가능할 법한 다양한 스킬들, 뭐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저도 2, 3년제 만화학과 대학을 졸업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했을 때도 실제로 현역에서 연재를 하시던 작가님들의 수업이 정말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기간이라서 생각의 여유가 부족할 수가 있다는 점, 나만의 길을 아직 확고하게 정하지 못한 채로 사회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간혹 전문대들 중에서도 일부 학교들의 경우에서는 웹툰의 이해가 부족한 교수진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웹툰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엉뚱한 것만 배우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교수진들이 어떤 일을 해왔나 이런 것을 입학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전년도 졸업생들의 졸업 작품들, 졸업 전시회 이런 것을 검색을 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졸업 작품의 수준이 그 학교의 수준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4년제든 2, 3년제든 학교를 택하실 때는 꼭 전년도 졸업 전시회 작품들을 살펴보라. 저는 지금 3년제인 한국영상대학 만화컨텐츠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에게 수업을 듣길 원하는 고3 학생분이 있다면 저희 학교로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잠깐의 깨알 홍보. 어쨌든 4년제와 2, 3년제 학교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만화학원이 될 수 있겠죠. 만화학원의 장점이라면 정말 시간 낭비 없이 실질적인 기술만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요새는 뭐 에이전시나 제휴협력업체를 같이 두고 있는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들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만든 원고를 별도의 투고 과정 없이 학원 내에서 협력사에게 보내 컨택을 하거나 학원 자체가 에이전시가 되어서 컨택을 시켜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은,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도 예전에 웹툰 전문 학원 강사 일을 꽤 오랫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수강생과 강사 간에 아주 밀접한 수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뭐 1대1 수준의 수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사 한 명당 맞는 학생의 수가 되게 작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죠. 상당히 디테일한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동시에 단점으로도 작용하기도 합니다. 배정된 강사와의 궁합이 정말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대학 수업의 경우에는 여러 교수진들의
나의 수업을 듣게 되고 조금은 더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수업에 좀 더 공을 들여본다거나 들었던 이론들을 토대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이 장점이라면은 학원 수업은 배정된 강사와 서로 합심을 해서 원고를 만들어가는 이런 게 학원만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리트가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강사와의 궁합이 정말 좋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의 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는 점. 강사와 수강생의 궁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 강사 생활을 할 때 강사 한 명당 6명씩 수강생들을 맡았었는데요. 이틀을 일을 했다면 12명을 맡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 저랑 정말 잘 맞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저랑 정말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잘 맞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데뷔도 많이 하고 지금 저보다 잘 나가는 작가님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학원 일을 그만두지 지금 한 4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막 스승의 날에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잘 맞지 않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쯤 악플러가 되어서 제 영상에 댓글을 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강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뭐 성격적으로 혹은 취향적으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결과적으로 1대1 수업이 나랑 맞지 않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을 한두 달 다녀보면서 나에게 배정된 강사가 잘 맞는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다른 강사 반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혹은 뭐 학원 옮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야지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은 학원이라는 것은 입학 문턱이라는 게 없어서 실력이 부족한 학생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 학원 내에서 조금만 잘해도 뭔가 에이스 취급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오랜 기간 막 입시를 준비하거나 오랜 기간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자라와서 대학을 간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비하면은 그냥 평범한 수준 그 정도일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로 학원에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시선을 학원 내로 머물지 않고 시선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계속 견제하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좋은 강사를 잘 만난다면은 그런 부분도 잘 케어를 해 주시겠지만요. 마지막으로 독학의 장점이라면은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뭐 돈이 들어갈 곳이 없죠. 내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연출도 어느 정도 하고 스토리도 어느 정도 짤 수 있어서 스스로 원고를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모르는 게 없다, 이 정도만 된다고 해도 뭐 별도의 돈 들어갈 곳이 없이 유튜브 무료 강의 이런 거 들으면서도 충분히 내 원고를 준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를 들으면서 부족한 점을 또 메꿔 볼 수도 있을 테고요. 물론 단점이 있다면은 누가 내 원고를 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들 수 있겠죠. 일종의 쿠세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대한 시간에 내 던져져서 루틴 없이 그냥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게을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도 받고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쟁심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예체능 계열에 속하는 웹툰 작가라는 직업, 이거는 직업 안정성이 되게 불투명하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만화 대학을 나오고 만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만화 영상진흥원 생활도 오래 했고 만화 학원에서도 강의를 했고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동료, 친구, 후배, 선배, 제자, 구독자, 지망생 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많은 지망생들과 소통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세상에 정해진 명확한 한 가지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면은 그 선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화를 만든다는 행위, 이 작업 자체를 좋아해야 가능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 자체가 재미가 있지 않으면은 정말 쉽지 않은 직업군이라서요. 절대 돈을 보고 뛰어들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요.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잘 찾아보시고 게을러지지 마시고 연구를 잘 하셔서 머리를 계속 굴리셔야 합니다. 머리를 굴리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안주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길게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영상은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부디 업계에서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선후배, 동료, 작가로 뵙게 되겠죠. 저보다 잘 나가게 되시면 돈가스도 사주시고요. 어쨌든 늘 즐거운 창작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둔.